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길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전망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글레이셔 포인트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정도 참얼미가 날 정도로 구불구불한 산길과 깊은 숲속 도로를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도착하시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꼭 와봐야 할 장소라고 말하는지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곳은 워낙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중순부터 10월 정도까지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도로가 폐쇄됩니다. 한겨울에는 이곳 도로 위로 사람 키보다 높은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길 자체도 사실 하나의 관광 코스입니다.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깊은 침엽수 숲과 거대한 화관감 절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세미티는 단순히 산이 예쁜 곳이 아닙니다. 약 수천만 년 동안 자연이 조각해 만든 거대한 예술작품 같은 곳입니다. 특히 이 주변에는 소나무, 전나무, 시더나무 같은 고산 침엽수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데 공기가 굉장히 맑고 상쾌합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보시면 도시에서는 느끼기 힘든 산 냄새와 숲 향기가 들어올 겁니다. 요세미티 밸리보다 평균 기온도 약 5도에서 10도 정도 낮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터널뷰에서 사진 찍으셨죠? 엘케피탄, 하프돔, 면사포, 폭포가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글레이셔 포인트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요세미티 전체를 내려다보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터널뷰는 요세미티의 대표 엽서 사진 같은 장소이고 글레이셔 포인트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에 가까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요세미티의 상징인 하프돔을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하프돔을 보면 어떻게 저런 바위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하프돔은 단순한 바위산이 아닙니다. 약 8천만 년 전 지하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며 거대한 화관감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빙하와 바람, 물이 깎아내면서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빙하기 때 거대한 얼음 덩어리, 즉 빙하가 계곡을 지나가며 하프돔의 한쪽 면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치 칼로 반을 잘라놓은 듯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프돔, 즉 반쪽돔입니다. 여러분, 이곳 이름이 왜 글레이셔 포인트인지 아십니까? 바로 글레이셔, 즉 빙하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요세미티 밸리는 원래 강물이 흐르던 V자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빙하기 시대에 엄청난 두께의 얼음이 천천히 움직이며 계곡 전체를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넓고 둥근 유자형 계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래를 내려다보시면 계곡이 굉장히 넓고 부드럽게 펼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빙하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지금 수백만 년 전 자연이 만든 거대한 조각 작품 위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깊은 숲 사이로 보이는 검은 화관감 절벽들, 빙하가 깎아 만든 둥근 바위들, 그리고 봄철에는 작은 계곡 폭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사슴이나 다람쥐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야생 동물들이 도로 근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량 운전 시에도 굉장히 조심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글레이셔 포인트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1800년대 후반 처음 이곳을 방문한 탐험가들과 화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하나라고 극찬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연보호 운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장소입니다. 특히 유명한 환경운동가 존 뮤어는 요세미티를 보고 이곳은 신이 만든 성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요세미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고 그 결과 오늘날 미국 국립공원 제도가 발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편하게 관광하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레이셔 포인트는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세 가지 장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프돔 배경사진, 두 번째는 요세미티 밸리 전체 파노라마, 세 번째는 석양시간입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하프돔과 화관감 절벽이 붉은 주황빛으로 변하는데 이 현상을 알펜글로우라고 합니다. 마치 산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그 장면 하나를 찍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레이셔 포인트에서는 멀리 요세미티 폭포, 네바다 폭포, 버널 폭포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세미티 폭포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로 총 높이가 약 739m입니다. 서울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높습니다. 봄철 눈 녹는 시즌에는 엄청난 수량 때문에 멀리서도 천둥 소리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반대로 늦여름에는 물줄기가 거의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미티는 계절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가? 실제로 글레이셔 포인트에 서서 요세미티를 내려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됩니다. 수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화관감 절벽, 빙하가 깎아낸 계곡, 끝없이 이어지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곳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와봐야 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도착하시면 자유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진 찍으실 때는 절벽 가까이 너무 위험하게 가지 마시고 난간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도 있기 때문에 모자나 휴대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찍는 단체 사진은 아마 여러분 여행 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풍경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요세미티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I'm used to seeing. Oh, just look in the lens and hit. Yeah, and then that's good.
Thank